네, 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디플레이션은 왜 위험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발 경제위기라는 기사를 보시면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둔화하며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생기니 중국 경제가 위기에 들어설 것 같다라고 진단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수출 위기까지 예상이 된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뭐길래 중국은 경기 침체 우려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수출 회복세 둔화 우려가 생기나 이 내용을 오늘 영상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즉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에겐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라고 하는지, 어떤 나라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답은 사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좋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경제 전반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게 꼭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면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 장 찍는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예전에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필름을 산 다음에 촬영을 하고 촬영한 필름을 현상을 하고 사진을 확인하는, 즉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진 한 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요. 최근에는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바로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필름 구매와 필름 현상이라는 두 과정이 생략되어서 한마디로 기술의 발전으로 이 두 가지 과정, 비용이 감소했다.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예시로 들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컴퓨터, 항공여행, 의류, 수입품 같은 것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한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여행의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비행기의 연비가 좋아지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항공권이 싸질 수가 없었겠죠. 또 수입품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물류 시스템, 항만 인프라가 좋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구매하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금 더 높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기술의 발전, 인프라의 발전이 이끈 물가 하락이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원재료 가격의 하락인데요. 우리는 원재료를 노동력을 투입해서 제품으로 완성하고 완성된 제품을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에는 에너지가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공장 전기 같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노동력이 추가로 더해져서 제품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죠. 이 완성된 제품은 또 에너지를 투입해서 소비자에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원유, 휘발유나 디젤 같은 기름을 이용해서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의 손에 제품이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입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 당연히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라면의 원재료인 밀가루, 전력 비용, 포장지 비용 같은 게 떨어지면 당연히
라면을 생산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될 거고요. 또 완성된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임대료가 하락하거나 물류비인 기름값이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조차 내려간다면 물류 인프라 비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한마디로 원재료 가격 하락 플러스 인프라 비용이 하락하면 전체적인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 두 가지, 기술의 발전과 원재료 가격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물가 하락이 발생되는 마지막 이유인 수요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면 물건값이 내려간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좋지 않고 전반적인 경제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왜 하락하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생산된 라면을 판매 시작하고 판매 시작된 라면이 유통기한까지 이어지는 제품 판매 라이클 사이클에서 판매 시작된 라면의 재고가 100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특정 기간 판매 시작 플러스 30일에 라면의 재고가 50개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라면의 수요가 급감하게 돼서 판매 시작 60일까지 라면의 재고가 45개씩이나 남아있게 된다면 판매자는 유통기간이 넘어서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가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통기간이 임박하면 임박해지는 이 구간에서 파격 할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 할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라면을 싸게 사서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경제 공부를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라면 사업자가 원가 이하로 라면을 팔아서 손해를 보고 재고를 줄였다면 라면 사업자는 또다시 라면을 만들 생각이 들까? 이런 질문을 해 보았을 때 당연히 NO라는 답변이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라면을 만들었는데 라면을 사려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원가 이하로 라면을 판매해야 된다면 라면 사업자는 또다시 라면을 만드는 일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이 원리를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수요가 감소하면 판매가 감소하고 일시적인 가격 할인, 물가 하락으로 판매를 증가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생산이 감소하고 따라서 기업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도 당연히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수요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일시적인 가격 할인이 아니라 상시적인 가격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더 강력한 물가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산이 더 많이 감소하고 이윤이 더 많이 감소하고 실업도 더 많이 생기면서 더 많은 수요가 감소하고 더 많이 판매가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기업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 경제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 제가 설명드린 라면 판매 사이클을 예시로 들어보자면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라면을 언제 구매할 건가? 개개인은 라면을 언제 구매할 건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늦게 라면을 구매할 거다 라고 답변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걸 아파트로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 가게 입장에서는 구매를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산 가격 구매가 지연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회사들의 신규 개발 사업이 보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건설 회사가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건설 회사가 파산하는 것도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더 큰 위기는 금융권의 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건설 회사가 파산하면 건설 회사에 큰 돈을 대출해준 금융권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권의 위기가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건 외환이 유출되기 때문인데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내 돈을 은행에서 빼오는 것처럼요.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투자를 했는데 특정 국가의 금융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돈으로 묶여있던 자산을 다시 외국인이 가진 통화로 바꿔서 돈을 인출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외환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외환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결과로 연결이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 그것도 경제 위기 속에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성장, 자산 구매가 지연이 돼서 금융권의 위기가 와서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통화 물가가 상승하면 고물가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제에서 제일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걸 정리해 드리자면요.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 두 번째로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수요의 감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수요의 감소로 인한 물가 하락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왜 경제에 부정적이냐 라는 거는 기업의 입장과 국가 전반의 입장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요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기업이 이윤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게 수요 감소로 인한 기업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가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권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고 금융권의 위기가 한번 오게 되면 외환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성장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다. 디플레이션은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 영상이 디플레이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